회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대한민국 헌정의 제28차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영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헌정의 제28차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승원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 제적위원 1101명 중 출석 회원 292명, 위임장 제출 4명, 총 296명이 출석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정의 정관 제22조 규정에 따라 승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박태곤 회장 직무 대행께서 의장으로서 제28차 정기총회 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대한민국 헌정회 28차 정기총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입니다. 호국 영령과 원제 타의하신 헌정 회원님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건 의장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직무대행을 맡은 박태권 인사 올렸습니다. 원군 각지에서 오늘 총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이제 안정되었고 새로운 희망의 봄이 되었습니다. 제22대 김윤 회장이 재선을 위해 23대 회장 후보에 출마함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총회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중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의장을 본다고 인사를 올렸는데 제 귀에는 박수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헌정에 개과 없이 잘 이끌어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 감사드리고 회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회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결산, 올해 계획 및 예산 심의를 하고 새로운 제23대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회의 진행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행사가 원만하게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끝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기를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임명하기 전에 총회의 중요성을 위하여 국회 속기사 기록과 녹음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총회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서기를 임명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회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사무처 직원 중 정혜경, 권보영, 김수민, 이다연, 이성화, 김경구, 최수아, 이희화 이상 8명을 서기로 임명합니다. 다음은 사업보고 및 전차 회의록 보고 접수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정기총회는 제23대 헌정회 회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회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사업보고 및 전차 회의록 보고는 유인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차 회의록과 사업보고는 이미 유인물로 각 가정에 배달해 주셨고 또 여러 경로로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일하는 회원님이 안 계시는 곳, 그럼 사업보고 및 전체 회의록 보고 접수는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순서입니다. 의안 상정은 시간 전략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제1호 의안 2022년도 사업 결과 보고 및 세입 제출 결산 승인과 제2호 의안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호 의안 2022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 제출 결산에 대하여 김충환 사무총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총장 김충환입니다. 2022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에 있는데 가지고 오신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무상태 표상 자산 총액은 54억 6천만 원이고 유동자산이 2억 4,500만 원, 비유동자산이 5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 내용은 회관 건립기금 약 23억 원, 헌정발전기금 약 20억 원, 복지기금 및 실력비 지원기금 약 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이 62억 2천만 원으로 21년 대비 8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보조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약 62억 3천만 원으로 연로 지원금이 포함된 사업비가 58억 7천만 원, 관리비 3억 5천만 원을 집행하여 21년 대비 1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년 당기순이익은 9,1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무총장께서 구체적이면서도 세세한 내용을 다 보고드려야 합니다만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받아보신 여러 자료들을 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의가 없으시도록 알고 이에 대한 감사 유정수에서 나오셔서 감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유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업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정의 정관 제13조 제4호에 의하여 2022년 사업년도의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2월 22,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내용은 2020 사업년도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예산 집행의 적성성 여부와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위하여 사업계획과 회계에 관한 서류와 국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를 참조하여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등을 검토하였고 필요할 때에는 서류 대조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2년도 보조금 예산은 총 61억 1,400만 원으로 연로 회원 지원금이 46억 800만 원으로서 편성되었고 이중 44억 4,240만 원을 집행하여 이사람금 1억 6,36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였고 단체 지원금은 총 15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4억 3,752만 3,643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그 부분은 6,847만 6,857원을 국고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본 감사는 회계감사 의견으로 적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감사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건정회관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대통령 초청 간담회 개시 등 성사시킨 업적은 크게 자랑할 만합니다.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려 합니다. 먼저 정책위원회 활동 및 기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책위원회 조직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15개
또 정책분과위원회는 35개 특별회를 두고 있으나 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은 전무한 상태로 미흡합니다. 전직 위원단체인 검정회가 헌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요한 정책 경론에 대한 원정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다한 위원회 조직을 총폐합 축소, 정책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치 아카데미 사업에 계속 진행되어옵니다. 정치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 있는 신인 정치인은 권정회원들의 정치 경험 등을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출발한 정치 아카데미 사업은 운영의 실적을 보면 수강생 12명에 불과해서 권정회의 기대에 어긋났고 또 예산은 2달 동안 약 800만 원을 소요되었습니다. 정책 개발 일과 권정회의 복지 향상 및 대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를 주목적으로 하는 권정회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데 비하여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정치인 양성이라는 목적의 정치 아카데미 사업을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대한민국 권정회와 미국 전직 연방의원이 체결한 한글 협정 의정서는 대한민국 의정회 회장과 미국 전직 연방의원연합회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영문을 보면 미국 전직 의원연합회가 아니라 미국 연방 전직 의원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단법인 권정회와 같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영예원 연합 전직 의원을 대표해서 협력 의정서를 작성하고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직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권정회장이 미국의 몇몇 전직 연방 하원의원 대표와 협력 의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각 시도지회 활성화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2022년도 시도지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원들 간의 유대감을 높인 활동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2,800여만 원에 적자하는 시도지회 예산을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별 간담회보다는 평상시에 관내 의원들의 자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시도회장이 시도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고 2021년도 업무 감사에 대한 사무처의 조치사항은 의무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은 제2호 의안으로 2023년도 사업기획 및 예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충환 사무총장 나와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회의서류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총액은 63억 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이 59억 300만 원, 자체 예산이 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 중 연로 지원금은 지급 대상 회원이 감소됨에 따라 3억 7,440만 원이 감액된 42억 3,36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단체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1억 6,340만 원이 증액된 16억 6,9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총장께서 간략하게 요약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제1호 위한 2022년도 사업 결과 보고 및 세출 결산과 제2호 위한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은 지난 3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이사회에서도 참석하신 이사분들의 아주 심도 있는 질문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회 자체감사와 국회 지정 공인회계사 감사를 필요한 안건입니다. 이미 작성해드린 민의 서류를 통해 회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1호위안 2022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 제출 결산과 제2호위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이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다고 하시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당은 다른 말씀이 없으므로 제1호위안 2022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제출 결산 승인과 제2호위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이 원안대로 마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위안 임원서 출입건을 상정합니다. 임원 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헌정의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 의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은 회장 추천 1인과 이사회 추천 3인, 운영위원회 추천 3인 총 7분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위원장님, 여러분의 이쪽에 박수원 이은혁 위원장님, 신유철 간사님, 박창달 위원님, 김의재 위원님, 양승규 위원님, 이동관 위원님, 이상 7분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균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대 헌정회 선거관리위원장 맡은 김용길입니다. 오늘 선거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헌정회장 후보로는 김일륜, 장경우, 정대천, 김동주 후보 4명의 우리 헌정의 뛰어난 지도자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20조 2항에 따라 각 후보께서는 투표에 앞서서 각각 10분 이내로 소신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시간이 종료되기 30초 전에 종소리를 3번 울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이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끄지게 되므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 정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오늘 선거에서 재선 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총회에 참석하신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소신 발표 순서는 시간 전략을 위해서 각 후보 측과 협의해서 오늘 오전에 추첨을 마쳤습니다. 소신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호 3번 정대철 후보, 두 번째 기호 4번 김동주 후보, 세 번째 기호 2번 장병우 후보, 네 번째 기호 1번 김일륜 후보 순으로 소신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3번 정대철 후보 나오셔서 10분 이내 본인의 소신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한구 세 후보, 김일륜 후보, 장경호 후보, 그리고 김동주 후보에게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먼저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금은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 결과를 큰 하자가 없는 여러분은 승복하고 화합해서 통합의 헌정에 발전하는 헌정회를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담은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실 것을 여러분께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지, 저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두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정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왜냐고요? 정치적으로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에도 뭘 하는 단체인지도 잘 모릅니다. 혹시 늙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바둑장 기두는 친목단체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부각되지 않았나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무력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친목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대단히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역의회를 썼을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던 그때와 비교하면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지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체로 간다면 헌정의 존폐의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정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헌정을 여러분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헌정회를 국가 원로단체, 정책 대안 제시단체로 위상을 제고시키고 위상을 재정립시켜야 합니다. 우리 헌정회원들은 경험, 경륜, 지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 지식, 경륜, 경험을 잘 모아서 정리정돈해서 정책화해서 국정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국정에 반영시키려면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민주상생정치연구원, 그래서 이 연구원을 통해서 국정 원로단체로서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단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헌정회원의 복지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멀지 않아서 헌정회관을 신축한답니다. 이거 국회의원에서 조속히 만들도록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정회 공간 속에
노장층에 합격하는 소통의 공간, 친목의 공간, 거기서 운동도 하고 취미도 할 수,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가서 연수 공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몸이 안 나쁜 곳을 가끔 진단할 수 있는 위생, 보건, 의무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뜨는 경우에 명예롭게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립묘지에 헌정회원 국회의원의 묘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작동 가득 찼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대전도 가득 찼습니다. 제3의 국립묘지인 연천에다가 국회를 동원하고 또 보훈부를 동원해서 우리 헌정회원 전직 국회의원 묘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수에서 장례비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돌아가시면 100만원, 배우자 50만원인데 이것도 갈라서 무슨 100만 50만원이랑 똑같이 해야 되고 이것도 2배로 올려서 200만원 정도는 그래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연로지원금입니다. 연로지원금 지금 회원들이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1096명입니다. 1096명 중에서 296명이 연로지원금을 받겠습니다. 4분의 1도 안 됩니다. 19대 이유는 받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120만원, 5만원대고 115만원입니다. 그래서 폭을 넓히고 그리고 그 액수도 인상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전에서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많습니다.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정회원 공제회, 전직 국회의원 공제회 이걸 만들어야 합니다. 군인공제회 모델을 따서 우리 임목진 의원이 군인공제회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따서 국회의원 공제회, 헌정회원 공제를 만들어서 여기서 수익사업을 하고 군인공제회 시기로 은퇴한 장성들이 거기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연로지원금을 받아가듯이 우리도 국회 현역들한테 보상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연료지원금도 만들고 그 헌정의 기금도 100억 정도는 늘 뒤에다 좀 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세 번째는 헌정의 운영에 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아까 이런 프로그램, 이런 계획을 만들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고치려면 첫째 헌정의 법도 개정해야 됩니다. 군인공제 아니야 국회의원 공제를 만들려면 이것도 법을 새로 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품상을 좀 팔아야 합니다. 국회의장도 만나야 됩니다. 여야 대표도 만나야 됩니다. 여야 원내 총무도 만들어야 됩니다. 상임위원장도 만나야 됩니다. 상임위 간사도 만나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입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발품을 팔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는 헌정회의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지금 1096명 중에서 여기도 지금 400명밖에 안 나왔다는데 헌정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헌정회원들이 허다합니다. 여성회원, 청년회원, 젊은 국회의원들은 헌정회가 무엇하는지 이름도 잘 못 듣는 헌정회원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거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저는 전체 회원 1096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들이 헌정회 발전을 위해서 헌정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헌정회를 재정립시키기 위한 그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어떻게 해야 헌정회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을 그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의견에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헌정회 참여의 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기물도 계속할 작정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정회를 위상이 제고된 헌정회
일하는 헌정회를 만들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헌정회를 위상이 제고된 헌정회, 일하는 헌정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철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4번 김동주 후보 나오셔서 본인의 소신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정의 선후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시골에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계신 선배님,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계신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헌정회장 재수생입니다. 지난번에 떨어졌습니다. 저를 찍어주신 분도 고맙고 또 찍어 앉으신 분도 다시 고마워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는 30대부터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일찍이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을 모시고 이 나라 민주화와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앞장을 셌습니다. 그 다음에 여소야대 시기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3당 합당이라는 이 참 엄청난 일에 노태우 대통령님과 또 김종필 총재님, 박태준 총재님,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는 총재입니다. 합칠 때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전국의 각 조직을 담당하고 아주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해놨다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옛날에 우리가 민주화 투쟁할 때 그 대모장에 갔을 때 체류탄을 분칠하는 여러 참 선후배들이 많이 오가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역시 민주당에서 많이 동원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옛날에 다 동지들이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대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국회는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야당할 때는 잘하는 거는 밀어줬습니다. 또 못하는 거는 강하게 막았습니다. 또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꼴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헌정에까지 만일 여기에 보수와 진보를 갈라진다면 많은 선배님들이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많은 회원들이 걱정하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서 확실하게 김동주가 보수대연합 후보를 모으는데 완성시키겠습니다. 3월 5일날 존경하는 장경우 후보와 합의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나온 사람에게 무조건 밀어주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김일원 후보하고도 합의를 했습니다. 한 6일 걸렸습니다.
3월 13일 오후 4시 모텔에서 김일륜 후보가 사퇴하고 후보자를 사퇴하고 김동주 후보의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기고 또 자기 사무실을 13일부로 저에게 인계하고 모든 조직원들은 김동주를 당선식에서 고수가 승리하는 그 참 역사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각자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일부 소수 지지자가 강력히 반대를 해서 김일륜 후보가 한 일주일간 전화 통화도 안 받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어제 5시 잠깐 봤습니다. 저는 김일륜 후보에게 모든 왜 6일이나 걸렸느냐, 선거 전략, 기타 등을 저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겁니다. 김동주는 지난번 선거에서 여기서 119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지난번 선거가 부정 타락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50몇 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러나 김동주하고 선거 때 차 한잔 먹기나 밥 안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절대로 금품 선거는 못 한다고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이 조정 때문에 6일 걸렸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그렇게 해야 이긴다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공약을 맞춰왔습니다. 정말 참 김일륜 후보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김일륜 후보가 사퇴하겠다는 이유는 첫째는 당선이 돼도 14조에 의해서 국회의장의 승인이 안 납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70억의 예산을 받고 있는데 법인의 이사 등기가 안 된 회장을 정부에서 국회에서 우리 예산을 주겠습니까? 연로 지원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운영비는 누가 받습니까? 회장이 없으면 회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진 겁니다. 다시 선거를 해야 되면 이 선거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또 정치적인 책임, 바로 오수가 진보에게 짖을 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재판된다 하는 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선거 때 1등한 김문기 후보가 2등한 김일륜에게 3표 차이로 지습니다. 김동주의 동의도 없이 성인도 없이 김동주와 함께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문자 메시지를 날렸어요. 저는 선거 끝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일륜 후보가 당선이 되어버린 게예요. 또 그래서 질병을 앓고 있던 김문기 후보께서는 조금 일찍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래서 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기는 회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제가 우리 정치 더 이상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분에게는 얼마를 줘야 된다, 이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계획서를 저에게 받아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처음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동주에게 신세를 지서 당선됐는데 무슨 김동주가 기탁금 소송을 한다 이라는데, 바로 제가 이사회 계리 무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륜 의원, 장경우 의원 저 세 사람이 지난번에 유경현 회장이 회장할 때 이사회 회의를 안 하고 임원 선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소송을 하는 것을 김동주가 헌정의 상대 소송한다 이렇게 소문내는 겁니다.
아주 고약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 법이 그대로 준용되면은 우편 투표를 하면은 누구든지 해당하는 사람이 10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김동계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계는 사무총장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또 헌정에 한 10년간 봉사했습니다. 저는 영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2020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850명이 받던 연금을 지금 296명이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받던 120만 원을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19대 이후에 있는 회원들도 전원이 나가야 됩니다. 연금법이 생활 곤란하는 자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품위 유지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바로 공개를 만들고 존경하는 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원해서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2번 장경우 후보 나오셔서 본인의 소식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경우입니다. 제가 기호 2번 장경우 후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선거 기간 내내 소통이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도 정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회는 여야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이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정에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혹자들은 국회의원 출신들이 경로당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아냥 소리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헌정회가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쓰디쓴 고언을 서슴지 말아야 합니다. 여야가 대책 없이 싸우고 국회를 공전시키면 여야 대표를 만나서 꾸짖고 대화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서슴없이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많은 회원님들을 만났고 전화 통화도 했고 여러분과 이메일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회원들께서 이번 헌정회장 선거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 후보들 간에 허위 조작 문자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 후보도 그 말씀을 또 했습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헌정에 참여를 꺼리는 것도 바로 이
혼탁한 선거 분위기 때문이기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도 없고 국민들의 존경할 만한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정회의를 한참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있습니다. 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세 분의 후보 공약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회원님들의 노복지, 원로지원금 대폭 확대, 헌정회관 신개축, 헌정의 국립묘지 추진 등 누가 헌정회장이 되더라도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풀리지 않는 의문점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일웅 후보께 묻습니다. 방금 김동주 후보가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 회장 선거 시 1차 투표 직후 김동주 후보가 김일웅 후보를 돕기로 했다고 보낸 문자를 두 분이 합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정대철 후보에게 묻습니다. 최근 언론에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로 6년을 근무하셨고 현재 아들인 정호준 전 의원도 4년째 사회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배상인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김동주 후보께 묻습니다. 김일웅 후보가 본래 선대위원장을 맡고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제안과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저희 별다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 헌정회장을 단임제로 하는 정관 개정을 약속합니다. 둘째, 필요하면 정관 개정을 통해서 헌정회관 신축 사업에 따른 그 수익을 원로지원금 대상 확대와 회원들의 후생복지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가 27년간 운영하고 있는 캠핑연맹 헌정회원 가족들을 특별 회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가 문화에 꽂힌 캠핑 캐러반 문화 동원이 약 400만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헌정회원님들께 많은 뜻을 지각해서 뚝심하고 열심을 제가 선배 회장님들이 해오신 사업들을 이어받아서 헌정의 수건 사업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유경련 회장과 함께 2년간 부회장을 영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헌정회는 정파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정 정당의 대표나 국회의장들께서는 회장 출마를 사양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야말로 정치의 명예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헌정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에 연루되지 않고 불행했던 본인들이 최고 사업이나 이들에 관해서 어떤 일도 관여해서도 아니 될 겁니다. 헌정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자 헌정회의 얼굴입니다. 이제 헌정회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소통하는 문화를 꼭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제 젊은 헌정회원들, 재미를 꿈꾸는 헌정회원들에게는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힘들고 고독한 회원들께는 편안한 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헌정회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미 회원님들께 저희 조그만 홍보 책자도 보내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후보의 공약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점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번 회장 선거에 신중을 기하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김일륜 후보 나오셔서 본인의 소신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가 없는 대한민국 헌정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신 자리에서 뵙게 되니 감회가 매우 무량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헌정회장은 제 생애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직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지극한 사랑과 성원으로 가장 보람있게 보낸 세월이기도 합니다. 회장을 맡은 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공약사항을 실천하려고 불철주야 뛰었지만은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할 일을 다 못하다 보니 많은 분들로부터 마당 일을 끝내라, 시작한 일 결실을 거두라는 비판 같은 권유에서 여러 가지 망설이다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만큼 역대 헌정회장 선거에서 탄압되고 그리고 말 많은 선거도 없었다고들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저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규정상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느니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혹은 또 후보 사퇴했다느니 온갖 말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려내렸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이 나왔고 모든 법률 전문가들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규정상 제가 다시 출마할 수 없거나 혹은 또 사퇴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회원들의 뒷받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주문이 뭐냐? 보수 후보들이 난이 돼서 2년 투를 벌리면은 서울시 교육감처럼 진보 단일 후보가 당선되는 꼴 된다. 부디 보수 단합해서 멋진 선거, 바람인 선거를 치러라. 이런 주문이 저에게 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차피 현 회장으로서 또 출마자로서 김동주, 장경우 두 후보 모두 보수 후보와 몇 차례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을 한쪽은 다 빼버리고 한쪽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그냥 말을 보태가 하니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일일이 이야기 다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못하게 되니까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없은 기사는 나왔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 사퇴를 한다 해놓고 난 뒤에 선거 대신 본문장을 한다고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헌정 회장을 2년 해보는데 저게 꿈이 뭐냐? 우리 헌정회가 강남 친목단체의 성격을 탈피해야 됩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정말 확실히 역할을 하는 국가 원로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우리 회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의 바탕을 만든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바쳐주시고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사생활을 거의 버리고 헌정을 발전을 위해서 뛰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주 중에 제가 했던 일을 일일이 말씀드리면은 제자랑 같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는 것이 좋겠는데 몇 가지 딱 그냥 제목만 이야기 드리게 되면 헌정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혹시 후진 정치라고 한다면 새로운 정치를 해나갈 신년 꿈나무 지도자를 키우는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또 현재 동부아 연구소를 설립해서 한중 세계 나라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에서 이 명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헌정의 TV를 개호해서 헌정 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헌정의 50년사 역사를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헌정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국정일 제헌절날을 지금까지 헌정회가 주체화되지 못하고 단상에 연설도 못한 이 내용을 바꿔서 헌정회가 주체가 되고 기념사를 하는 행사로 바꾸었고 대통령이 제헌절날은 헌정 회원들을 정례로 모셔서 원로 회원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정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3대가 되는 새로운 헌정회장은 어떤 일을 주로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금년 3억 5천만 원 받은 헌정회장 신축을 내년에는 설계비를 받아내고 그리고 예산을 받아내서 착공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현재 쓰는 헌정회관은 옛날 국회의장 한 사람이 쓰던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방들만 있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이 회관을 지으면은 다양한 시설을 두어서 헌정 회원이면 누구든지 헌정에 가자 해서 여기 와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취미활동하고 헬스하고 그리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회의원 영입법 개정과 중단된 연로회원 지원금 보완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헌정회원에게 지불하던 연로 지원금을 없애는 바람에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복구하려고 해보니 상당히 다시 새로운 벽에 덮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현 국회의원들에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이분들이 세배 받을 때에 연로 지원금을 받은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을 끼고 받는 연금법을 만들므로 해서 합리적으로 할인할 수 있고 그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을 만들기 전에 회원들에게는 경과 규정해서 일정액을 누구나 다 국회의원 지상비만 받을 수 있는 그 대책안을 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장, 전 의장들, 현재 양당 간사 그리고 현 의장님께도 이해를 구했고 이걸 해야 된다는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제한 절차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고려대학교와 에보드를 체결해서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내 5대 종합병원과 MOU를 맺어서 모든 회원들의 질 높은 의료 혜택과 그리고 의료비의 절감을 받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작반 회원을 국립묘지 안락법을 진행해 오다가 끝을 못 맺었습니다. 동의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 못한 이유, 바로 내년도에 국회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영문법하고 이 국립묘지 안락법을 바로 선거를 두고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단 새로운 3대 국회가 딱 시작되자마자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많이 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의 좌우명이 입지투지입니다. 한 번 실행하면 반드시 실행은 입지 필행의 정신으로 저희 새로운 각오로 헌금회장을 출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이미 2년 동안 했던 결과, 역사를 보고 또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면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결선투표에 관계한 것들이 중요한데요. 2차 투표에서 가장 그냥 많이 들어가는 후보에게 적극 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대 헌정회장 선거 네 분 후보님들의 격조 질서 정연한 소신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 후보의 소신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헌정회원 모두 명실공히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이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여러 면으로 후보자들이 소신 발표까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각 후보자들께서 두 분씩 감표요원을 두 분씩 후보 측에서 추천해 주셔서 감표위원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기호 1번 김일륜 후보 감표인 김석준, 김혜성. 기호 2번 장경우 후보 김성수, 박신원 두 분. 기호 3번 정대철 후보 홍기훈, 오영식. 기호 4번 김문주 후보 유근찬, 신하철 위원. 이상 8분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과 감표위원께서는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석과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및 개표의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규철 위원께서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규철 간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천은 투개표 절차가 종료된 후에 실시합니다. 예년에
투표를 진행하면서 오차는 한 적이 많았습니다만은 너무나 혼잡스러웠다, 질서가 없었다 이런 반성에 따라서 투표 절차가 종료된 후에 실시될 예정이니만큼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질서 있게 차분하게 투표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에 투표 개시 선언이 있으면 투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이 장소대에 투표 장소를 설치해서 투표를 하신 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 내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혼잡스러웠다. 네, 이런 반성을 한 결과 이 장소 밖에 로비에 투표 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내가 끝나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이 있으면은 사무처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밖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투표소는 접수대가 4군데, 기표소가 1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일에는 접수대에서 본인이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사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혼잡스러웠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반성이 있어서 사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신에 여러분 배웅하고 계신 명찰, 지금 1차 투표에서는 흰색 명찰을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또 하나 준비한 노란 명찰은 혹시 있을 결선 투표에 대비한 명찰인 만큼 1차에서는 흰색 명찰과 신분증 그것만 제출하시면 별도의 사인 절차 없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자기 신분 확인 받으시면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참조하셔서 질서 있게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용균 선거관리위원장님으로부터 투표 개시 선언이 투표 준비 다 되죠? 예,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에 임해 주십시오. 행사장이 혼잡스러우니까 아주 질서 정연하게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와서 찍어야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개표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회원 657명 중 김일륜 후보 226표, 장경 후보 38표, 정대철 후보 348표, 김봉주 후보 42표, 무효 3표로서 정대철 후보가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제23대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회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3대 회장으로 당선되신 정대철 신임 회장님, 2년 동안 헌정회를 위해 헌신하신 김일륜 전 회장님께서는 고작 15골로만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의미로 신임 회장님께 단수를 추구하는 오늘은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에서 23대 회장으로 당선되신 정대철 회장님의 당선 소감을 받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자가 말씀드렸습니다. 23대 회장으로 당선되신 회장님께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함께 선거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전 회장, 김일륜 회장,
그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또 우리 장경우 후보, 김동주 후보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하자나지만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화합해서 우리 모두가 헌정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과 통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여러분의 박수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여러분.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헌정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일, 일하는 헌정회를 만드는 일, 이 두 가지를 제 머리에 두고 지금 전직 회장님단, 회장단, 총무단, 그리고 지금 뭐 보수연합 있습니다. 맞습니다만은 헌정회가 보수 진보에도 근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수 진보, 여야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의논해서 화합하는 헌정회, 상생하는 헌정회, 멋있는 헌정회를 만들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긴 말씀, 점심시간보다 아까 늦었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과 의논해서 헌정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태건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회의 전반 9조 그리고 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0인, 10인 이내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70인 이내의 의사와 감사 이인들에 이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에 의하면 부회장 등 임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전현위원회 구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임원 선출의 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이런 건 기억으로 받고 지금 홍익표 회원께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회장에게 위임하고 사후 결혼이 생겼을 경우 모든 건까지 회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부회장 10인, 이사 15인, 이사 70인 이내에 감사 2인 선임의 권과 결혼이 생겼을 경우 5인권까지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화에 의한 기타 사항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헌정의 문제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이
말씀하시면 오늘 이사 일정을 미국으로 마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회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한 것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선거관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회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총회에서 제출한데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28차 정기총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장군하고 여기 축하합니다. 일로 오고 일로 맛있게. 아닌데도 우리가 효과를 엄청 해줍니다. 확실하지?